내 친구 희진은 언제나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즐기는 성격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오래된 시골집을 방문해보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그 집은 몇십 년째 비어있는 폐가로 동네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길 꺼렸지만 희진은 거침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에게도 함께 가자고 설득했다. 처음에는 거절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희진의 거듭된 부탁과 호기심에 못 이겨 나는 그녀와 함께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다. 우리는 늦은 오후 해가 지기 전 그 집에 도착했다. 집은 생각보다 더 낡고 으스스했다. 부서진 창문과 쓰러진 담벼락이 있는 그 집은 정말로 오랜 세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보였다. 희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쾌한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집 안은 냄새가 고약했고 마루는 삐걱거렸다. 그러던 중 우리는 거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몇 개의 낡은 가구와 더불어 벽 한쪽에 먼지에 덮인 사진들을 발견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매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중 몇몇은 눈꺼풀이 없어 마치 우리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희진은 사진을 보더니 신기한지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나는 별로 좋은 기분이 들지 않아 그녀에게 빨리 이 구역을 벗어나자고 했다. 그러나 희진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더욱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등을 따라 복도를 지나 작은 방에 도착했을 때 희진은 갑자기 멈춰 섰다. 방 안에는 낡은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거울 속에 비친 희진의 얼굴은 분명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희진은 경직된 얼굴이었는데 거울 속 희진의 얼굴이 움직이는 걸 보자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희진도 갑자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뒤로 물러섰고 거울 속 얼굴도 따라 우리를 쳐다보았다. 순간 우리는 동시에 기묘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지만 긴장을 끊고 나는 바로 희진의 손을 잡고 그 집에서 뛰쳐나왔다.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우리를 감싸던 무거운 공기가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집안에서 우리가 본 것은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지만 그 장소에 더 머무르는 것은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다. 희진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며칠 동안 나는 희진과 그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번은 그녀가 그런 말을 했다. 그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아니었어. 무언가 다른 게 있었어. 그런 말을 듣고 나서도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다신 그런 장소에는 가지 말자고 서로 다짐하면서 말이다. 그날 이후로는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씩 밤이 깊어지면 나는 그 집의 거울 속 얼굴이 머릿속에 맴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집은 단순히 오래된 폐가가 아니었던 것 같다. 어떤 저주받은 것이 우리를 그 순간 붙잡으려고 했던 건지도 모른다. 여전히 그 생각만 하면 오싹함이 온몸을 지배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자주 보던 공포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무언가 오싹한 이야기를 찾고 싶었다. 제목이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다. 잊혀진 마을에 저주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다. 호기심에 사로잡혀 나는 그 글을 클릭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한 외딴 지역에는 지도에도 없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오래전 마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을의 노인은 이를 두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저주가 다시 시작된 것이라며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이는 거의 없어 보였다. 마을은 점차 인구가 줄어들었고 끝내 버려져 지도에서도 사라져버렸다. 시간이 흘러 젊고 호기심 많은 대학생 몇 명이 이 마을의 전설을 듣고 탐험을 떠났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숙제로 제출하기 위해 사진과 자료를 모으려 했다. 아주 깊은 산속을 지나며 그들은 마침내 잊혀진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황폐해져 있었으나 묘하게도 몇몇 집에는 그날 살던 사람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학생들은 여러 가옥을 탐험하며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점심쯤 되었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다. 아무리 불러도 마을 어디에서든 그를 찾을 수 없었다. 남은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더 이상 자신들이 왔던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마을은 마치 미로처럼 느껴졌고
늪에 빠진 것 같은 절망감이 엄습했다. 그때 부서진 마을 회관에서 옛날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모두 다 처음처럼 돌아갈 것이다. 학생들은 겁에 질려 그 소리를 따랐다. 회관은 오래된 벽화로 뒤덮여 있었고 벽에는 이상하게도 그들이 사라진 친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그 사이에 있던 그래는 돌아오지 못한 자들의 얼굴이라고 쓰여 있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앞에 사라졌던 친구가 나타났다. 그리고 기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돌아갈 수 없어. 너희도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그의 눈은 무언가에 홀린 듯했으며 그 뒤에는 사라진 마을 사람들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며 그들을 둘러쌌다. 학생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쳐 마을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마을을 나서자마자 또 다른 친구가 사라졌다. 무언가가 그들을 차례차례로 마을에 묶어둔 듯했다. 점점 학생들은 하나씩 사라져가고 오직 한 명만이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다. 몇 주 뒤 그 대학생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서 구조되었고 그 마을에 대한 기억을 부분적으로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가 촬영한 사진들 중 몇 장에 사라진 친구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진 속 친구들의 얼굴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듯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후로도 그 마을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곳을 다시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사라진 학생들의 이야기는 미제로 남아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진 마을의 저주라는 전설로 더욱 퍼져나갔다. 언제 어디서 이 이야기가 다시 살아날지 모를 일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작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노후화된 건물로 방치되었고 결국 몇 해 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문을 닫은 후로도 그 건물 주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 중 하나는 밤마다 학교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폐교 직전까지 음악 수업을 담당했던 유 선생님은 학교를 사랑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학생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남겨주고자 노력했습니다. 폐교 날 밤 그가 유난히 아끼던 피아노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밤새도록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유 선생님은 학교 음악실 피아노 앞에 앉은 채로 차가운 시신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학교를 잊어갔습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일부 청소년들과 마을 주민들은 그곳을 종종 방문하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돌아갔지만 몇몇은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이야기는 특히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학기가 끝난 여름방학, 몇몇 학생들이 호기심에 폐교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교실과 복도를 탐험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누런누런 교실 문이 저절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 많은 한 친구는 그만 돌아가자고 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 소리의 근원을 찾고 싶었습니다. 결국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한 그들은 음악실 앞에 다다랐습니다. 음악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피아노 건반이 보였지만 그들 중 누구도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음악실 앞에 서서 낡은 교실의 공기를 느끼고 있을 때 낮게 울리는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건반이 두드려지는 소리가 조금씩 커지더니 곧 이 선생님이 즐겨 치던 곡이 피아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피아노 앞에 없었는데도 말이죠. 음정 하나하나가 마치 무언가를 애처롭게 호소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놀란 학생들 중 한 명이 그만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빨리 나가자. 그제야 친구들은 서로 끌어안으며 목숨 걸고 학교 밖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멀리까지 달려갔고 숨을 고르며 뒤돌아봤을 때 여전히 음악실 방향에서 희미하게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 후 몇몇 모험가들이 같은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들어갔으나 모두가 같은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기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이야기를 들은 인근의 음악 전문가가 확인했을 때 매번 연주되는 음악은 다름 아닌 유 선생님이 생전에 작곡한 미완성 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완성을 기다린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곡은 현재까지도 다들 유령 피아노 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라도 그곳을 지나가게 된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전히 미완성인 그 선율이 어딘가에서 계속 연주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면단전.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살아가는 한 학생 수민이의 이야기입니다. 수민이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곳에서는 익숙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지만 왠지 모르게 모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그것은 마을 한쪽에 위치한 오래된 학교 건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수민이는 궁금했지만 누구도 그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산책하던 중 수민이는 그 오래된 학교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친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학교에는 전설이 있어. 몇십 년 전 한 학생이 그곳에서 실종됐다는 이야기야. 그 이후로 그 학교는 폐교됐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아. 근데 그 학생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에서 떠돈다는 소문이 있어. 수민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수민이는 친구와 함께 그 학교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밤하늘 아래 두 아이는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학교를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학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으스스했습니다.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창문은 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민이와 친구는 긴장하면서도 신비한 분위기에 이끌려 교실을 하나하나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나무 판자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으로 다가가 보니 한 교실 문이 초라하게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정말로 한 학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요, 누구세요? 수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 학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얼굴 없이 검은 그림자만이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고, 친구는 소리 없이 그를 잡아 끌며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민이는 그 밤의 경험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손에는 학교에서 가져온 녹슨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학교의 어떤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였지만 수민이는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수민이는 학교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 밤과 그 열쇠를 비밀로 간직한 채 평범한 학교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질 때면 창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다시 그 학교를 찾아갔고, 손에 든 녹슨 열쇠로 그 교실을 열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누군가 남겨둔 낡은 일기가 있었고, 그 일기에는 그 실종된 학생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 학생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으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민이는 그 학생의 넋을 기리고자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평화를 찾았다는 믿음 속에 수민이는 그 사건을 가슴속에 깊이 묻어뒀습니다. 때때로 그 학생의 넋이 평화를 찾았다는 느낌이 들 때면 수민이는 학교의 울타리를 따라 걷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이전과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수민이에게는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마을과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곤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전설로 여기며 두려워했지만 수민이는 그곳에 감추어진 진실과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